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상장하는 디어유와 비트나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부터 1초도 놓치면 안 되는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디어유의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는 우리사주조합에 1인당 2억 4천만 원 규모의 대규모 배정이 있었습니다. 1인당 배정 규모가 높기에 조금의 실권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로 우리사주의 실권을 확인해보면 우리사주조합에 최초로 배정된 49만 5천 주가 모두 청약이 되었고 최종 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은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차백신 연구소의 상장 때 직원분들에게 배정된 우리사주 배정 규모가 1억 원이 훌쩍 넘었는데도 모두 배정된 것이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디어유는 차백신 연구소보다 배정 규모가 크기에 이 또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어유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과 실제 배정 비율을 확인해보면 6월에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미확약으로 국내 기관들에 비해 매우 많은 배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확약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별 배정 내역을 살펴보면 6개월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한 수량이 제일 큰 우대를 받았습니다. 6월에 외국인들에게 미확약 우대 배정한 것은 아쉽지만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 배정은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상장일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의 공모가 26,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4,518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제법 많은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의무보유 확약 당시 매우 높은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에 실제 배정 비율도 높아 의무보유 확약 최종 배정 비율은 무려 83.51%가 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198만 주 중 무려 165만 주가 의무보유 확약으로 배정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29.82%에서 20.31%로 매우 크게 낮아졌습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918억 원입니다. 디어유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올해 상장 종목과 비교를 해보면 실리콘2보다는 작고 아주스틸과 원준보다는 조금 큰 상장일 유통 물량입니다. 디어유의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는 소액 주주 45명이 28%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벤처금융과 1% 이상 주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주 자체가 많지 않아 장외 거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디어유는 장외 거래 가격을 참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체 비율을 살펴보면 의무보유 확약이 대폭 반영되면서 공모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국내 기관은 5.29%, 해외 기관은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 청약자가 23.38%를 차지하고 있고 기존 주주가 67.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 지분 중 3분의 2가 기존 주주의 몫인 것입니다. 공모가 기준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체의 금액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618억 원, 일반 청약자가 215억 원,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 투자자가 49억 원, 36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모 주주를 모두 합해 299억 원이고 기존 주주가 이보다 훨씬 많은 618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어유의 상장일 주가는 기존 주주들의 매각 여부, 매각 시기 등에 따라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디어유의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는 공모가 26,000원 기준 동시호가 상한가를 기록하면 52,000원이 되고 따상을 기록하면 67,600원이 됩니다. 동시호가 상한가 후 하한가를 기록하면 36,400원입니다. 디어유의 상장 당일 주가 범위는 최악의 경우 16,400원에서 최상의 경우 67,600원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어서 비트나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나인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금액은 1인당 1,754만원 규모로 실권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실제 실권 발생을 확인해보면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66,600주가 모두 청약이 되고 최종 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은 없었습니다. 비트나인의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측 당시 비트나인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닌 5.97%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노뎁보다도 조금 낮고 CNC 인터내셔널 제주 맥주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 실제 배정된 비율을 확인해보면 5.97%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은 31.53%가 의무보유 확약에 배정되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배정 내역을 살펴보면 6월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확약 우대 배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국내 기관 투자자인 운용사가
조금 더 우대받은 상황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기간별 우대 배정을 살펴보면 3개월 의무보유 확약에 의무보유 확약 신청 수량 대비 매우 큰 실제 배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트나인의 의무보유 확약 배정은 여러모로 좋은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상장일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나인의 공모가 11,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139억 원입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공모 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의 물량보다 많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낮았지만 이보다 대폭 배정되어 149만 주의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 중 47만 주가 의무보유 확약에 배정되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배정 전 유통 가능 비율은 41.86%였지만 의무보유 확약이 대폭 적용됨에 따라 유통 가능 비율은 37.31%로 낮아졌습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425억 원입니다. 비트나인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올해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아모센스와 거의 비슷하고 아스플로보다는 조금 낮은 상장일 유통 물량입니다. 비트나인의 기존 주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나인의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과 은행보증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개인 주주가 11.12%, 우리사주조합은 0.69%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트나인은 장외 거래가 거의 있을 수 없고 그에 따라 장외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은행 보증기금의 지분을 살펴보면 한국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일부 지분을 1개월 자발적 보호예수를 하였습니다. 1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있기에 상장일 전체 매도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벤처금융의 지분을 살펴보면 주요 주주는 세 곳의 기관입니다. 그중 네오플럭스 기술가치평가 투자조합은 지난 제노코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장 후 장기간 분할 매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매도를 한다면 상장일 매각 가능성은 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최근 상장한 지니너스는 기존 투자자가 1개월, 3개월 보호예수한 수량이 있음에도 상장일 전량 매도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드물지만 비트나인의 상장에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 주체 비율은 기존 주주가 가장 많은 60%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기관 투자자가 23%, 일반 청약자가 13%, 해외 기관 투자자가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 상장일 매각 가능 주체의 금액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256억 원, 국내 기관이 99억 원, 일반 청약자가 57억 원, 해외 기관이 13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모 주주의 물량을 모두 합해 169억 원이고 기존 주주는 256억 원입니다. 만약 상장일 기존 주주가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상장일 유통 물량은 정말 낮은 상황이 됩니다. 비트나인의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나인은 공모가 11,000원 기준 동시호가 상한가를 기록하면 22,000원이 되고 따상을 기록하면 28,600원이 됩니다. 상한가 후 하한가를 기록하면 15,400원입니다. 비트나인은 상장일 최악의 경우 6,950원에서 최상의 경우 28,600원 사이의 주가를 가지게 됩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상장은 두 종목에게 모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동시상장의 사례를 참고하면 결국 더 영향을 받는 종목이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일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는 디어유가 비트나인보다 경쟁률도 높고 의무보유 확약도 많이 높습니다. 하지만 비트나인도 의무보유 확약 신청에 비해 실제 배정이 많이 되었고 그에 따라 상장일 유통 물량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디어유가 918억 원이고 비트나인은 425억 원입니다. 두 종목 모두 기존 주주가 상장일 유통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어차피 공모 주주는 상장일 주가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장일 주가는 지니너스처럼 기존 주주에게 달려 있습니다. 각각 단독 상장이었으면 괜찮았을 상황이 아쉽습니다. 두 종목 모두 청약하신 분들은 배정 금액이 더 큰 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피코그램과 카카오페이의 사례처럼 한 종목이 좀 더 빠르게 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9시 장 개장하자마자 빠른 확인과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피코그램은 개장하자마자 최고가를 찍었고 이후부터 하락을 시작하였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개장 1분 동안은 큰 움직임이 없다가 1분이 지나서 최고점을 찍었고 이후 하락한 후 박스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장일 VI가 없어진 만큼 더욱 정신없는 동시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청약하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수익과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